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이 내뿜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을 간접흡연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합니다만 특히 더 위험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건강 결심들이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두 가지죠. 다이어트 결심, 그 다음에 금연 결심입니다. 다이어트 결심은 시행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본인만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흡연 결심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간접 흡연인데요. 자, 간접 흡연 자체가 우리 간접 흡연을 한다, 간접 흡연을 한다고 이제 표현하지만 사실은 당하는 거죠. 흡연을 한다는 행위에서 이렇게 내포되어서 오지만 간접 흡연을 한다는 말을 쓰지만 사실 엄밀히 당하면 간접 흡연을 당한다는 말이 맞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간접 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내뿜는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건데, 요즘에는 또 간접 흡연 중에서도 3차 흡연, 3차 간접 흡연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배를 그 상대방이 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자의 몸, 옷, 소지품에 묻은 담배 연기들을 옆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3차 간접 흡연. 그러니까 이 흡연 자체는 끊임없이 본인과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접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이제 직접 흡연, 담배를 직접 피는 것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의 88%는 담배를 핀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그런 원인들, 배우자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뭐 뇌졸중, 식도암, 폐색전증, 폐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계엄, 췌장암, 혈전증, 폐쇄성 동맥질환, 성기능장애, 전립선암, 방광암, 동맥경화증, 신장암, 동맥류, 부정맥, 신부전, 심근경색증, 협심증, 후두암, 구강내암, 이 모든 어떤 질병들에 이 담배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이렇게 유독하고 유해한 물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담배가 가지고 있는 또 니코틴의 중독성 자체가 그것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담배는 흔히 이제 본인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남이 그거를 가지고 피워라 말아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있지만, 담배 연기 자체가 공기를 타고 확산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영향, 나쁜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는 반드시 이제 살펴보시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세 가지 우리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임신부죠. 임신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태아의 저체중이라든지 태아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폐쇄성 폐질환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태아의 영아 돌연사 증후군,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갑자기 태아가 이렇게 영아 돌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보고 일련의 연구 중에 하나로 살펴봤을 때 아버지가 흡연할 때, 아버지가 흡연한 영아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 다 담배를 안 피는 거죠. SIDS,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이렇게 아이가 사망할 확률이 2.12배 정도 높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간접 흡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신체 기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식, 기관지염, 중이염에 더 많이 걸리는데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 72%. 그러니까 부모 중에 담배를 이제 핀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걸릴 수 있다. 천식 발생 확률이 3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과 분만 후에 흡연을 한 어머니 둔 아이의 폐기능은 74.3. 근데 흡연을 하지 않은,
우리 어머니 둔 대조군의 경우는 150점 사니까 이 폐기능 자체가 거의 2배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에 특히 이렇게 자라나는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간접흡연에 대해서 우리 담배를 피시는 부모님들은 각별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담배를 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사회적 욕구나 스트레스 풀기 위한 수단들이 있고 본인이 기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에서 일괄적으로 못하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자체가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기관점이나 중이염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각별히 주의하면서 간접흡연에 폐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피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아내,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분들, 특히 이제 연구가 이제 주로 이제 흡연자에 둔, 남편을 둔 이제 아내에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아내분이 담배를 피웠을 때 남편분이 받는 결과도, 나중에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일 14기 정도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사는 비흡연 부인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도가 배우자가 담배 피지 않는 부인에 비해서는 42%, 1.42배 정도 높았고 15에서 19개비 정도의 담배 피는 남편을 둔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분이 담배를 피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1.58배 그리고 환갑 20개비 이상을 피우게 되면 1.92배로 거의 2배 정도 더 폐암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생률 환갑 정도 피웠을 때 2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년 들어서 이제 담배 끊겠다는 이제 어떤 결심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아이들에 의해서 담배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거는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의 권리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정 구역이 아니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가 아니라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고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특히 이제 개방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 연기에 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인데 저 떨어져 있는 데서 담배를 피게 되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옆에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없는지 굉장히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는 안 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거리 걷게 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나 마주오는 사람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피고 싶지 않아도 간접흡연을 당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간접흡연을 당하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걸으면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차 안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죠. 차 안에 이제 담배 연기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자를 위해서는 차 안에서는 담배를 절대 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차 안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차 안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같이 탈 가족이나 아니면 또 이 차를 타게 될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물론 이제 본인에 의해서도 굉장히 건강상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같이 자기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흡연자와 같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특히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밤사이에 같이 노출되잖아요. 2시간 동안은 금연 시간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죠. 특히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나 아내 뭐 평생 동안 이제 이렇게 자기 담배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은 최소한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겠죠. 또 옷에 묻어 있는 제3차 간접흡연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옷은 바로 이렇게 갈아입어서 거기에 집안에 계속해서 담배 연기가 3차 간접흡연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이제 가급적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담배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그 스트레스에서 피시는 분들이 많지만 흡연자들 중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담배를 끊을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끊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담배를 못 끊는 분도 있는데요. 담배 끊기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한번 실수하셨더라도 다시 도전하시면 그것이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금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